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기본명작 제4강 시간으로서 제2편 국세 1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있는 용어를 많이 차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지만 두 개 다 보통 징수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살펴보려면 재산세 과세 대상하고 비교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어떤 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나와줘야 되냐? 토, 건, 주선항이 나와야 돼요. 토, 건, 주, 선, 항. 자, 토는 토지, 건은 건축물, 주는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했는데 건선항은 제가 표시를 안 해요. 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3개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분리 과세 대상,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합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토지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별도 합산. 그리고 분리도 아니고 별도 합산도 아닌 나머지를 다 대부분 종합한다 해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면 저율하고 고율이 있는데, 고율로 분리되는 게 바로 골프장 토지, 고고 오락장 토지 같은 건 분리됩니다. 4%로. 그래서 저율은 농경지 같은 거, 생산적에 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 분리 과세 대상은 워낙 생산적으로 쓰거나 소비적으로 쓸 때는 아예 고율로 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 해서, 아니면 생산적으로 썼다 해서 나머지 둘만 해당이 되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세율이, 재산세율이 하나는 별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별장 같은 경우는 고율로 부과합니다. 4% 재산세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물리진 않습니다. 이미 재산세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택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은 각 개별 주택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그러나 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 그 여러 채 주택을 다 합산을 해서 그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그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내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이라면은 각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6억 원이 초과할 때입니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얘기지. 자, 그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과세를 다 합쳐서 80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 80억 원. 그리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5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이하의 토지들은 재산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택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 만약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되냐? 그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3년 부부에 하면 양도세 면세해 주는데, 재산세도 그래야 되지 않냐?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그 고가주택이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부터 6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1세대 1주택일 때, 자, 1세대 1주택일 때, 그 세대원 중에 한 명만이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거, 나머지 세대원들은 주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9억 원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것도 없잖아. 주택 하나인데 딸랑. 그러니까 그 주택이 9억 원이 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두 가지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그럼 과세 표준을 정할 것인가? 과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해주면 이제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세 표준은 어떻게 잡냐면 주택 합산, 자, 주택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합산한 금액. 이건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는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6억 원 초과해야 되니까 6억 원 빼줘요. 6억 원을. 자, 합산한 게 5억 원이면 마이너스 1억 원이니까 세금은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남은 제로로 보니까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에도 적용이 되는데 60%에서 100% 사이입니다. 자, 60%에서 100% 사이인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60%에서 100% 사이. 자, 이렇게 나온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럼 밑에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뭐 합할 것도 없잖아, 사실. 1세대다 1주택가. 주택에 대한 표현은 그래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인데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에도 상관은 없어요. 딱 하나니까. 하나 합해도 하나, 넷도도 하나. 하나에서 3억 원을 먼저 공제를 해요. 자, 3억 원. 거기다 다시 또 6억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9억 원을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9억 원. 그래서 이 9억 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뭘 하면 된다?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세율. 자, 과세 표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걸 알았고,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액. 자, 그러면 이 세액을 다 내냐? 그건 아니고 이 세액에서 뭘 빼준다? 차감을 해줘야죠. 재산세로 낸, 주택분 재산세로 낸 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과세 대상 뭐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면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빼줍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빼줘요. 자, 그렇게 주택분 재산세 빼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액이 부과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 경우는 여기서 끝나요.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과세 표준에다가 읽어줘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낸 거를 빼주고 끝나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1세대 1주택은 딸랑 그거 하나야. 그거 뭐 재산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요. 즉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나온 세액에다 주택분 재산세 이미 납부한 거는 빼주고 추가로 1세대 1주택인 거는 추가로 뭘 하냐면 또 빼기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 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그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낸 거는 한번 빼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1세대 1주택자는 또 한 번 또 빼줘. 세액을 또 한 번 공제해줘. 세액 공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 1주택자니까 어떻게 세액을 공제해 주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드셔서 경로, 우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게 딸랑 하나야. 나이가 많으셔. 그러면 그 나이에 따라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 30%까지도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여기 공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 집을 장기로 보유한 거예요. 별도입니다. 장기로 보유했어. 장기. 오랫동안 보유한 거야. 그러면 장기로 보유한 게 5년. 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까지도 공제해 줘요.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인데 70세가 넘었어. 그리고 그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어. 그러면 토탈, 이건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해요. 70%까지도 세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많이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부담이 적잖아요. 왜? 딸랑 집 한 채, 나이 드신 분이 그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재산 가치도 있지만 생필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공제해 주더라. 자, 이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 즉 주택에서만 세액 공제가 있는 거예요. 토지에는 세액 공제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는 없어. 왜? 주택은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개념이야. 그러니까 토지도 주택 부속된 토지는 다 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에 나온 토지들은 주택에 있는 토지가 아니야. 이건 일반 건물, 상업 건물들이죠. 아니면 그냥 토지. 그러니까 토지, 주택과 달리 토지만 따로 갖고 있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들은 과외로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 따로 이런 세액 공제가 없어요. 요거는 요 세액 공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1세대 1주택자일 때만 공제가 되는 거고, 나이도 70이 넘고 집도 한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 그런데 주택이 2개야. 1세대 2주택이야. 그러면 이게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없는 거야. 빨리 집 한 채 팔아야지. 팔면 돼. 그러나 2주택이면 의미가 없고 1주택이어야 되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토지는 해당이 없어. 자, 그러면 토지의 과세 대상도 똑같아요. 토지분도 주택과 똑같은 게 명칭만 바뀌면 돼. 예를 들어서 별도 합산을 예를 든다면 별도 합산, 그 과세 대상 토지의 합산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합산 금액에다가 5억원을 공제하면 되는 거예요. 5억원. 곱하기 공동시장 가액비율. 그러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별도 합산은 마찬가지. 방금 종합 합산은 그렇게 하면 되고,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 토지분 별도 합산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하죠. 6억원이 아니라 80억원이 되죠.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럼 과세 표준이 되고, 각각 종합합산 과세대상 표지의 세율과 별도 합산 과세대상 표지의 세율을 각각 곱해주면 세액이 나와요. 그러면 종합합산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택분 재산세로 낸 게 있다면 빼주면 돼. 이미 납부한 거를.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세액 공제가 없어요. 이 토지에서는. 간단하죠. 오히려 재산세 세액만 공제해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주택분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주에게 세액 공제, 경로우대와 장기보유세액 공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 기준이 세금을 부과하는 이 합산금의 이 기준들이 다 요 찍은 거 공시가격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어떤 게 갑자기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어. 경기가 좋아져 갖고. 물론 낮아질 수도 있어. 낮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세액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과세 표준이 올라갔으니까 세액이 갑자기 올라가. 그래서 무슨 제도를 두냐면 국민이 급격하게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제. 즉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보다 150%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로로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50%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어 주택분을 100만 원을 냈어. 그런데 올해 200만 원 내래. 200%잖아. 그러면 150% 상한제에 걸려서 나는 15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만 원은 없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는 다 똑같아.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든 다 150% 상한제입니다. 종합부동산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택분 재산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택분 재산세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이 예외가 들어가 있어. 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재산세도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제 있어요. 여기도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세부담을 할 때 상한제를 두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세부담의 상한제는 원칙이 150% 똑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예외를 뒀어. 예외. 어떤 거 예외? 주택분 재산세만 예외를 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만 예외를 둬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105%, 상한을 105%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110%, 그리고 나머지는 130%예요. 자, 이 상한 퍼센트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는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낮고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이하일 때는 105%, 그리고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 이때는 110%. 자, 6억 원을 초과했어. 이럴 때는 130%입니다. 그런데 6억 원 초과해서 130%는 주택분 재산세는 이렇지만 6억 원을 초과해갖고 내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150%입니다. 물론 주택분 재산세로 낸 거는 차감해 주니까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이중과세 성격을 띄고 있다 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비교하는 거.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제 150%. 얘 있다 없다? 없다. 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 일정 금액 이상이야. 그러니까 상한을 150% 통일을 시키고,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딸랑 집안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상한을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데 내 재산세가 10만 원이 나왔어. 근데 다음 연도에 20만 원이 났다면 그 이전 직전 연도에 내가 10만 원 냈는데 20만 원 두 배로 뛴 거 아니야. 105%까지니까 내가 10만 5천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이 105%, 5% 상한제. 여러분들 이건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물납하고 분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종합부동산세 뭐 세금 내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 소득이 갑자기 느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물납, 물건으로 대신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납부하는 제도하고 분할 납부하는 거, 분납 다 있습니다.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은 똑같은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기본은 똑같은 거. 이거 딱 1천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하고 똑같죠.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할 때. 똑같아요. 다 신청서 내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이때 물납할 때 이 물건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자, 뭐 주택도 해당이 돼요. 이때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분납도 다 똑같아. 500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내고 나머지 5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의 경우에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을 하는데 다 똑같은데 재산세에서는 이게 분납이 45일 이내였어요. 그런데 국세에서는 다 국세잖아. 종합부동산세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요거만 차이점이에요. 양도소득세도 분납 물납인데 양도소득세는 분납도 1천만 원, 물납도 1천, 분납도 1천이야. 그리고 2개월. 양도소득세에서는. 근데 어쨌든 국세에서는 분납 기간이 2개월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세하고 똑같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물납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1천만 원까지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해야 된다. 500만 원은 분납 대상 아니다. 그리고 분납 기간은 2개월.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기간을 정해서 그때 납부하게 해줄 수 있다. 또 허락을 받아야 가는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있어요.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그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뭐로 낸다? 이거 국세라고 그랬어요. 힌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20%를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잖아요. 이거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의 부가세는 뭐?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했어요. 지방세 하면 지방교육세. 이때는 재산세일 때는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했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더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기본 강좌 4강 시간이었고 제2평 국세1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 중에 토지 그리고 주택이 해당이 된다는 걸 배웠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를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